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 사태와 관련을 해서 어, 저희가 지금 법적 대응을 하는 쪽의 입장이 생각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가 2022년 12월 14일 지금도 공지에 떠 있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 며칠에 걸쳐서 할까 합니다. 어,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저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사태를 이렇게 몰고 왔는지가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해서 양이 좀 방대해요. 방대해서 며칠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어, 이 날짜에 어, 이 나왔던 공지 내용을 제가 링크를 통해서 PDF로 작성이 되어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읽어 드릴게요. 주식회사 미디움 뭐 땡땡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위기와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 등 여러 외부 악재 속에서 많은 회원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맞죠.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 정말 저희가 이 시기 12월 14일 이후로 지금은 해가 바뀌었어. 2023년 6월 오늘이 21일이에요. 저희들은 지금 최악의 상태를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이 내용들을 쭉 한번 그러니까 한 며칠에 걸쳐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스스로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이와 함께 미디움에 관한 각종 소문이 루머를 낳고 루머들이 기정사실화되어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미디움으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루머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자고요. 넘어가는데 뒤에 가면은 이게 루머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이에 미디움은 회원 여러분들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해를 풀고 지금까지의 저희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역할을 가감없이 솔직히 밝히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혼란을 불식시키고 혼란이 저, 어, 가라앉은 게 하나도 없고 오해는 아니고 저는 이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미디움과 KOK 파운데이션과의 관계 그리고 프로젝트 참여 계기와 역할 여기에서 먼저 지금까지 미디움의 역할과 KOK 파운데이션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있잖아요. 이런 공지 내용 자체가 이 미디움이라는 회사에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지요. 조금 이따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수차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KOK 앱의 플랫폼의 어, 주인이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누가 이 관리의 주체가 되는지를 망각을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조금 이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해요. 이유는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저는 중소기업이라고 또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게 2021년 그 재무제표, 2022년 재무제표를 보면은 중소기업으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KOK와 이 관계가 없었을 때는 중소라는 표현보다는 소기업이라는 게 더 맞지요. 제가 확인을 했던 재무제표상으로는 영업이익이 3년에 걸쳐서 100억 정도가 영업 손실을 봤어요. 그러면은 매출은 얼마였느냐? 매출은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KOK라는 그 자체를 50억 개라고 보면은 인수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인수 대금이 필요하고 인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서로가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인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서 2020 1년 뭐 4월 달이라고 보면은 잠깐만요. 어, 제가 이게 아니구나. 어, 제가 어, 알고 있기로는 그 시기 정도를 들여다 보면은 2021년 2월 28일이 2021년 2월 18일이 0.5달러 플랫폼 가격이에요. 4월 23일이 1달러예요. 6월 2일이 1.1달러, 6월 4일이 1.2달러, 6월 22일이 1.5달러 플랫폼 가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이 이 정도면은 이때는 1달러 정도 한다고 봐야 되죠. 여기에 뭐 여기에서는 지금 KOK를 인수를 하지 않았다. 뒤에 가면은 다른 내용으로 나와요. 어쨌든 인수를 하려 그러면은 50억 개 곱하기 1달러의 가치만큼을 인수를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재력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을 인수를 할 수 있죠. 50억 달러면은 한 7조, 6조 5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회사의 매출이 100억이라도 됐느냐? 한 10억 뭐 10억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잡아서 100억이라고 칩시다. 100억짜리 회사가 6조 5천억짜리를 인수를 할 수가 없죠. 인수가 돼도 이거는 계약 자체가 이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인수를 하지 않았다. 그 당시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의 자산을 인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말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웃기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인수 자금이 인수할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인수 자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KOK 파운데이션의 자산 뭐예요? KOK 그냥 토큰이에요. 토큰의 개수가 50억 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삐까뻔쩍한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수백, 수천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KOK 파운데이션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냥 KOK 토큰이에요. 그 토큰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달러를 했다 그러면 50억 달러라는 이야기죠. 50억 달러. 그거를 인수를 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50억에 해당 50억 달러, 원도 아니고 50억 원이 아니고 50억 달러예요. 그러면은 50억 달러라는 것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암호화폐의 거래소의 가격 그 자체가 이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달러가 아니고 0.1달러라 하더라도 5억 달러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웃기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시기 쉽게 아래도 별을 첨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KOK 파운데이션 재단이 있고요. 50억 개. 그 다음에 기타 재단 소유 자산. 그런데 여기에서 기타 재단 소유 자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기타 재단 소유 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정말 모르는 작자들이 이거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디움 운영사, 그 다음에 KOK 플레이, DB 기반 콘텐츠 공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그래서 재단에서 운영사에 여기는 메인넷 개발비라는 거를 표기를 해놨는데 처음에 시작은 그냥 어, 기존에 있던 KOK 앱을 좀 그 업그레이드하는 정도의 어, 개발 회사로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용역사로서 참여를 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쥐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 회사가 어느 순간에 재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말들을 나중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 저보다 엄청 빨리 이 개혁회의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앱 9버전이 있었고 9버전에서 10버전으로 바뀌면서 그게 결국에는 이 회사가 개발을 하고 개발 용역금을 받은 거 그런 거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인수라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잠시 넘겨놓고 여기에 그 밑에부터 먼저 좀 볼게요. 아시다시피 KOK 파운데이션과 KOK 플레이는 별개의 조직입니다라고 해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KOK 파운데이션이 제가 아까 여기에 소유 토큰 50억 개, 50억 개는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소유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관리, 어, 그 보유, 50억 개 보유하고 있는 이 토큰을 관리하는 입장이지 재단이 이게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거기에다가
기타 재단 소유 자산이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가 없지요.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말은 KOK 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재단하고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한 몸통이에요. 하나예요, 그냥. 그리고 조직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KOK 플레이라는 법인이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재단이 있으면은 이 재단에서 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 재단은 KOK 그냥 플레이예요. 그런데 별개의 조직이래요. 이게 뭐 여기는 영업부, 저기는 뭐 생산부, 저기는 뭐 QA부, 뭐 이런 의미라고 한 건지 도대체가 워딩을 좋아하는데 워딩을 정말 뭐 어느 정도를 알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과 재단의 지분 및 자산 인수 계약이 아닌 KOK 파운데이션이 운영하는 KOK 플레이라는 비영리 앱의 운영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 KOK 플레이라는 이 앱이 이게 영리 비영리도 따질 대상이 아니지요. 그냥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뭔가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말 자체를 정말 뭐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이 비영리 앱의 운영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그 금액 나왔는 걸 보면은 개발 비용이라고 80이요. 운영 유지 비용이 뭐 70몇 억 해갖고 100, 하여튼간에 156억인가 뭐 그렇게 매출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운영이라는 거 자체가 이 앱 자체가 우리가 정말 뭐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 저거 그 하나의 어 컴퓨터처럼 뭔가를 운영 체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거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데 80억을 벌어먹었다. 이게 이해가 돼요? 도대체가 계약을 어떻게 해놨는지를 모르겠는데 꼭 보고 싶어요. 그거는 경찰을 통해서든 통해서 보든 일단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운영 인수 계약이라고 했는데 운영을 여기에 좀 더 가봅시다. 그러나 이 말이 미디움이 KOK와의 관계를 부인한다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뭐 우리는 이 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를 하나의 개발사 용역사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여기에 그 이 의장 다음으로 그 CEO를 했던 정무식이라는 사람은 저한테 2022년 6월 말부로 용역 그 개발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 이 미디어물 회사의 대표 이사가 저한테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처럼 여러 번 밝혔듯이 미디움은 케어케이 파운데이션의 제휴사입니다가 아니에요. 그 제가 이게 또 저기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저 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그래가지고 제가 제휴라는 이게 아니고
위키백과를 한번 들어가가지고 이걸 찾아놨는데, 제휴라는 의미 자체가 사람, 집단, 국가, 정당, 군대 따위가 둘 이상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 동반자 관계래요. 일시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합의한 것이다.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게 이게 이 KOK 파운데이션과 어, 미디움이라는 회사와의 관계는 말 그대로 개발 용역사 관계지. 이게 어떻게 여기서는 또 운영사라고 했다가 여기 와가지고는 제휴사로 둔갑을 했어요. 이 결국에는 이 말뜻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자, 미디움은 KOK 파운데이션과 기술 협약을 맺어 계약 당시 콘텐츠 공급과 메인넷 개발을 약속했고 현재는 K 스테디움 메인넷을 개발하여 운영사로서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공급을 위한 운영 인수 계약이라고 여기에 표시를 해놨고 콘텐츠 공급, CS 지원, 쇼핑몰 공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콘텐츠 공급 받은 거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돈은 다 받아갖고 CS 지원 제대로 된 CS 지원 커스터머 서비스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쇼핑몰 공급 쇼핑몰을 쇼핑몰 아이콘 그러니까 쇼핑몰이 예전에 초창기에 중국에서 가져왔던 그 앱에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쇼핑몰을 공급을 한다는 거는 뭐 공간을 제공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그런데 실제로 쇼핑몰이 있다고 했을 때 건물은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 하나 있는데 서울역에 입점을 그리고 제품을 파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 있다. 둘 있다. 이게 쇼핑몰 공급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쿠팡을 들어가 보든 아니면은 뭐 옥션을 들어가 보든 뭐 여러 가지 쇼핑몰 그 인터넷 쇼핑몰이 있으면은 거기에 가가지고 봤을 때 우리와 같은 이 정도 수준의 쇼핑몰이 몰이라는 거는 저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어, 그 백화점보다도 더 큰 거를 저는 몰이라고 알고 있어요. 쇼핑몰로 미국으로 따지면은 그게 물건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는 토큰을 가지고서 뭔가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템들이 없다 이거예요. 가끔씩 그게 이제 뭐 명품 브랜드 소량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그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보상받은 걸 가지고 그냥 가불이죠. 그리고 매진이 빨리 돼요. 솔드아웃 빨리 돼요. 나머지는 그 사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쇼핑몰에 그것만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많은 물건들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가 거래를 하고 내가 받는 이
보상받은 토큰이 가치를 가지고서 뭔가 어, 구매할 수 있는 어, 그런 수단으로서 써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계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디움은 개혁키 파운데이션과 기술 협약을 맺어 계약 당시 콘텐츠 공급 및 메인넷 개발을 약속했고, 이거를 정말 우리 저희가 아는 최 이사장 같은 경우에 이 메인넷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재단 이사장이 이런 것 자체를 못 봤다는 거죠.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 관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가 한 몸통이었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이고, 을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조금 예를 들자면은 직원이 한 10명이 있고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 계약을 추진을 하는 직원 사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 사원과 이 운영사의 대표와 맞먹는 그런 지위 관계예요. 근데 지금 저희의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모든 게 여기에 전부 다 우리가 목매고 있고 여기만 상대로 어떤 컴플레인이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가 정책이 결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저희의 상황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K 스테디움 메인넷을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 메인넷이 개발이 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뭐 자기들이 이제 그런데 여기에 개발하여 운영사로서 운영을 이것도 대행을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K 스테디움의 CEO가 누구예요? 이 입장문을 발표한 사람이 또 여기에 CEO예요. 한간에 메인넷 개발은 재단의 의도와 다르게 성급하게 앞당겨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1년 초 미디움을 방문한 재단 관계자들은 프론티어 수익 업종으로 인해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함에 따라 하루에 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던 이더리움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 때문에 자체 메인넷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론티어들도 2021년 초 이더스캔에서 전 세계 수많은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로 협회가 높은 순위에 오를 정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때 이 수수료가 이렇게 많았는지 어땠는지는 이거는 차후에 보자고요. 따라서 메인넷으로의 전환은 미디움을 위해서가 아닌 재단과 프론티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메인넷 전환을 하는데 90%가 이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 자체가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그 뒤에 개발자들이 이런 메인넷에 누가 디앱을 여기다가 올릴 거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미 활성화돼 가고 있는 메인넷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 그 이미 좀 완성이 돼가는 그런 쪽에 갖다 올리고 싶지. 생판 모르고 뭐 누구나 내게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개발자는 자기가 개발한 제품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가지고서 욕하는 사람이 있나요? 못나도 내 자식.
좋은 쪽만 이야기하겠죠. KOK 파운데이션의 기술 협약을 요청했을 때, 근데 이게 지금 2002 이야기는 2021년 계약이 4월 달에 이루어졌으니까 2월부터인가 뭐 이렇게 그 뭐 접촉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인수계약이라는 부분 거기에 2대 어 이사장이 강지원인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의 그 저기 계약을 했고 하면은 3대로 넘길 적에 반드시 자료가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2대가 끝난 시점과 3대가 그게 KOK 파운데이션 3대가 3대 이사장이 나오는 이 기간 사이에 한 4월부터 4월달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은 2대도 아니고 KOK 3대도 아닌 그냥 비어 있는 1년이 있었다고요. 이거를 늘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미디움은 당시 MDM 메인랩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거는 제가 그 2022년도에 들여다봤을 때 이미 이 여기서 MDM 메인넷이라고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용이 되는 이 암호 화폐의 기준은 정의를 내릴 때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되는 고 화폐, 그거 같은 경우는 암호 화폐라고 하고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와 다르게 여기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미디움의 이 당시에 MDM 메인넷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온 암호화폐가 거래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은 거의 정지 상태예요. 거래량이 전무, 저거 뭐 거의 제로더라고요, 요즘.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를 그 자기들의 메인넷을 준비를 해왔고, 그런데 이 메인넷이나 저희 메인넷이나 별반 차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K 스테디움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할 때가 있겠죠. KOK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기존의 프로젝트를 전면 수정하거나 연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거래량 자체가 아주 미미했고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여기에서 뭐를 공급을 하고 뭘 제공하고자 했는지 그러니까 메인넷이기 때문에 여기다 DF들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어, 그 플랫폼을 어, 시작하는 그 단계 정도까지만 해놨을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뭐 이거는 사람이 없고 디앱이 안 들어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죠, 실제로도. 그러나 태극기 커뮤니티가 가진 잠재력이 작지 않았고 이거는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2022년 2월 뭐 4월 이때쯤에 뭐 예를 들어서 수십만이 됐다라고 해도 이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거 자체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뭐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어 웬만한 블록체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MDM 프로젝트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미디움도 고민 끝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MDM 프로젝트하고 KOK
커뮤니티 파워하고 이거를 가지고서 결국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K 스테디움 메인넷 이거로 둔갑을 했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돼요. 의견입니다. 다만 미디움은 단기적인 전략보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 당시 KOK 재단에 다음 세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이런 게 정말 웃기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의뢰 입장에서 그리고 앱 개발자로서 앱 운영자로서 여기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이게 재단인가요? 회사에 메인이 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하나밖에 없었던 그거를 그것도 그냥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앱인데 이거를 가지고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재단은 병신들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전산을 뭐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공급을 하는 회사에서 그 회사의 전략, 뭐 중장기적인 전략 이런 거에 관여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가 지금까지도. 첫째는 메인넷 오픈 시 기존 KOK, 이더리움상 ERC 트레이닝 토큰을 완전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하여 보상 구조 및 소유를 획일화한다. 또 소유란 말이 또 나왔어요. 재단이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다 손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단 이사장 외에 사무총장까지 있었는 경우가 도대체 3기 이전에도 있었는 거죠. 여러분들 1기 때, 2기 때 재단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직함을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재단에 재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재단에 있는 토큰 자체가 재단 이사장 거고 재단 거다 그러면은 재단이 또 그거를 소유를 하고 있고 파는 형태다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했을까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뭔 줄 알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거기다 갖다 넣어요? 그리고 재단은 KOK 50억 개 토큰에 15억 개는 보상용, 몇 프로는 또 마케팅용, 뭐 몇 프로는 운영, 재단 운영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소유라는 용어를 이렇게 자주 쓸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수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하는데 둘째, 보상 정책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거를 도대체 운영사 아니 용역사가 어떻게 이런 용어를 써요? 이런 말을 해요. 보상 정책이라든가 이거는 재단의 저 뭐고 재단의 결정 사항이지 운영사라 손 치더라도 보상 정책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다룰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공지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보상 정책, 그 다음에 소각 정책, 전부 다 누구 소관이냐 하면은 재단 소관이에요.
마지막은 재단 보유 물량의 시장 매도 금지 요청이었습니다. 도대체 지들이 뭔데? 보유 물량의 시장 매도 금지 요청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요 좀 더 웃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미디움은 마지막은 특히 미디움에서 강조했던 사항으로 미디움은 재단 보유 물량의 경우 단 한 개도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단 보유 물량. 그러면은 재단 소유 물량이라고 또 여기서는 본래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맞죠. 보유 물량이죠. 보유 물량 경우 단 한 개의 KOK도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해주고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 비용을 어, 지불을 했을까? 이 개혁회의 사업에서 이미 또 어, 거래소에 거래가 되는 개혁회의 상태에서 그러면은 재단이 스테이킹을 하고 할 때 돈으로 받아놓은 게 있냐는 거죠. 돈 한 푼 없는데 개발 회사가 용역을 하러 왔는데 돈을 주지 않는데 어떤 미친 회사가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럼 그 돈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로 줬다는 건지 보상 물량은 15개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운용 자금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은 그걸로 주든지 아니면은 스테이킹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줬다는 건지 그렇게 줬다라고 치더라도 개혁회의가 나갔을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이 말 자체를 도대체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재단도 이러한 미디엄 요청을 받아들였고 누가 이거를 확인을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은 누구의 주장이냐면 오직 이 회사 지금 이 글을 올린 입장문이라고 하면서 보낸 이 사람의 경우 이 이 사람의 주장 외에는 어떠한 검증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진실 여부, 사실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오로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의 내용, 입장문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이게 6번까지인가 7번까지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내일 KOK 가격 정책에 대해 가지고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